예, 희대의 망작 마담 맵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설명해다 뭐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개개인의 영상 감상평을 존중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감상평을 존중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희대의 망작이고요. 예, 이거 볼 거면 차라리 저 더 마블스를 한 두세 번 보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일러 잔뜩 그냥 아예 다 말해버리는 그런 마담의 설명회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마담의 같은 경우에 스파이더맨 세계관인데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일단 주연이 다코타 존스님께서 이 드라마가 아니죠, 영화를 촬영을 하셨는데 주연으로 나오셨는데 솔직히 굉장히 밋밋하고요. 주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시작은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페루에서 있었던 마담 웹의 어머니가 거미를 찾으러 다닙니다. 거미를 찾아서 인간에게 이제 아픈 친구들에게 이제 뭐 조세포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그 강력한 거미를 찾으러 다녔는데, 이 거미를 찾으러 다니는 와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 어머니께서 임신을 하셨어요. 예, 임신을 하신 상태로 거미를 찾으러 다니는데 거기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자키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따라다니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따라다니는데, 어머니가 막 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진통을 겪으면서 막 거미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거미를 찾아요. 그 거미를 찾자마자 이 이자키엘이라는 애가, 남자애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총을 쏴버리면서 그 거미를 탈취를 합니다. 그 거미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미는 뺏기게 되고, 그 뺏은 원인은 자기가 좀 이제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이거 갖다가 좀 제 삶을 좀 영위하겠다, 조금 떡상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뺏었는데, 그 거미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뭐 아냐키? 뭐 이상한 그 페루에 있는 그 스파이더맨들이 있어요. 페루에 사는 스파이더맨. 걔네들이 이 다코타 존슨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담 웹의 어머니가 이제 애를 가진 상태로 죽어가니까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집단들이 그냥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냥 천연 스파이더맨, 뭐 슈트 같이 뭐 이상한 막 덤불 같은 걸로 막 몸을 막 한 그 스파이더맨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페루의 스파이더맨. 걔네들이 그 마담 웹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 분만을 시킵니다. 애를 낳아요. 그렇게 나온 애가 마담 웹입니다. 그 마담 웹이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거미 살리기 위해서 거미한테 한번 물려요. 그 우리가 그 찾은 그 거미 있잖아, 슈퍼거미. 그 슈퍼거미를 어머니한테 딱 물리는데 결국은 어머니는 죽습니다. 그리고 물린 상태에서 이제 분만을 딱 해가지고 그 마담 웹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어머니는 죽고 이 아이가 자랍니다. 2002년인가요? 2002년 때인가? 아무튼 뭐 그때로 넘어가는데 그 아이가 커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 앰뷸런스 운전기사 있죠? 앰뷸런스 운전기사. 그래서 그런 애로 이제 자라는데, 이 여자가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같이 지내는 동료,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누구냐? 그 유명한, 정말 우리가 한 20년 동안 죽음을 몇 번이나 본 벤 파커가 나옵니다. 구급대원인 벤 파커가 나오는데, 벤 파커가 누구신지 다 아시죠? 그 피터 파커의 삼촌, 삼촌 벤 파커가 나오는데 그 벤 파커가 동료로 나옵니다. 좀 젊은 벤 파커가 나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벤 파커가 친구로서 이제 뭔가 좀 약간 멘토로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친구로 되는데, 여기서 좀 마담 웹이 좀 사람들과 좀 뭐라고 해야 돼?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같은 여자끼리 모임에서도 조금 아싸 느낌? 그리고 사람들과 좀 만나는 걸 좀 꺼리고 좀 그런 성격의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일례의 사건을 한번 겪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겪게 됐냐? 도로에서 어떤 차량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벤 파커랑 마담 웹이랑 같이 이제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사고로 인해서 마담 웹만 그 차량에 갇힌 상태로 강에 떨어져요. 근데 그 강에 떨어지고 나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뭔가 꿈 같은 걸 꿔요.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벤 파커가 살려주는데 도루마무 형상을 느낍니다. 도루마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데자뷰를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벤 파커가 너 뭐 지금 뭐 가도 되는데 혈압 89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 가면 안 돼야지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빛이 또 하고 지나가니까 또 벤 파커가 너 혈압 89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데자뷰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알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일면의 설명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계속 데자뷰를 몇 번씩이나 겪어요.
데자뷰를. 근데 이 데자뷰를 겪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했다. 정말 지루해.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마담 앱이 계속 이제 데자뷰를 겪으면서 미래를 알게 되는 것을 계속 암시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데자뷰를 겪으면서 미래적인 내용을 계속 보게 되는데, 어느 날은 이제 다코타 존슨과 이제 벤 파커가 어떤 사고 현장에 가게 돼요. 어떤 사고 현장을 가게 되는데, 자기의 상관의 죽음을 또 데자뷰로 보게 돼요. 그래서 마담 앱이 이걸 막으려고 합니다. 팀장님, 제가 운전할게요. 지금 팀장님 운전하면 죽어요.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걸 미래를 봐버렸으니까, 팀장이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했는데, 팀장이, 아니야, 넌 여기 있어. 그리고 팀장이 차를 몰고 가는데, 결국 팀장은 죽어요. 그걸 보고 나서, 아, 나는 미래 예지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 죽고, 이제 자기가 우울해하고 있었죠. 나름, 자신의 그 상관이었고, 자신의 뭐, 아버지도 없었다 보니까 좀 의지를 좀 많이 했나 봐. 솔직히, 팀장이 죽었다고 그 정도로 우울해하진 않아요, 솔직히. 예, 어떤 직장인도. 근데 뭐, 거기에 대한 개연성은 좆도 안 나오는데, 뭐, 결국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울해서 집에 처박혀 있는데, 벤 파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장례식 하니까 지금 출발하면 딱 맞을 거다. 지금 출발해.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마담 앱이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그 기차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과거로 들어가서, 이자키 기억하시죠? 아까 전에 페루에서 엄마한테서 거미를 탈 사람. 그 사람이 대성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대성했는지는 안 알려줘요. 예, 맨날 뭐 가난에 짜들어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대에 왔을 때 오페라에 딱 갑니다. 오페라에 가서 처음 만난 여성을 눈빛으로 딱 꼬셔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갑니다.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요. 그 와중에 집 중앙에 그 거미가 딱 있어요. 그 거미가 딱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여자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고 딱 자는데, 이 남자도 미래 예지를 합니다. 근데 여러 미래 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죽음만 미래를 봐요. 자기의 죽음. 그 이자키엘의 죽음이 무엇이냐? 3명의 젊은 스파이더 걸들이 와서 자기를 이 집에서 때려 죽인다. 이 자기의 죽음에 관련된 미래만 계속 꿈을 꿉니다. 꿈만 꾸면 그 꿈을 꿔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막 헐떡이면서 있으니까, 그 원나잇 한 여자가 또 무슨 악몽을 꿨나요? 딱 이러니까, 자기는 자면 맨날 이 꿈을 꾼다. 3명의 여자가 와서 나를 죽이는 꿈을 꾼다. 그래서 아, 그러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자키엘이 이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 사람들의 얼굴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날 죽이기 전에 내가 찾아내서 죽이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그런 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딱, 이자키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그 미국에서 나사 쪽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던데, 사람들의 얼굴을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던데, 딱 하니까 이 여자가 뭔가 쎄함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자키엘이 딱 잡으면서 갑자기 이 손에서 독소가 나오면서 이 여자가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비밀번호를 대라.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이랬는데, 이 여자가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그 프로그램의 개발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개발을 탈취하고 그 여자를 죽게 냅둡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다른 직원한테 시키는데, 이 직원 이름도 안 나와. 뭔지 몰라. 이름 나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어떤 여자 직원이 나와요. 그 사람한테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해갖고, 내 기억 속, 아니, 꿈속에 있는 얼굴을 어떻게 몽타주를 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얼굴 3개를 주면서 찾으래.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CCTV, 뭐 이런 거 다 사람들 거 다 해킹해갖고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으래. 그런 프로그램을 얘가 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게, 이 남자가 능력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나오지도 않아. 거미를 갖고 갔잖아. 거미를 갖고 갔으면 물렸는지. 물렸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 근데 맨날 그 꿈을 꾸고, 내 그 꿈에서 미래 예지 능력은 내가 죽는 거밖에 안 나오고, 그래 뭐 그렇다 쳐. 그 국방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프로그램을 갖고 왔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얻었고, 어떻게 그 잠입을 했고, 그리고 이 직원은 어떻게 뒀으면,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여자를 찾는 그 직원이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예. 원나잇 한 여자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오페라 가서 눈 맞았는데 그냥 데리고 오니까 그 여자인 거야. 아무튼 뭐 그런 설명 뭐 다 할 필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찾습니다. 그 결국은 그 3명을 찾아내요. 꿈속에 있는 애들 몽타주 딴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3명을 찾는데, 이 3명이 영화 중에 처음에 마담 앱이랑 다 한 번씩 마주칩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한 명의 그 사고가 난 사람을 살려줬다고 했잖아요. 그 살려준 사람의 딸, 그
딸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영상 초반에 그 마담 앱이 막 그 앰뷸런스 운전하다가 어떤 여자애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그 길을 막아요. 끼익 쓰거든요. 그러면서 빠큐 날리는, 빠큐를 날리는 흑인 여자애.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가 2층에 사는데 1층에 집세를 못 내고 있는 어린애가 있거든요. 아빠 내일 와요. 내일 와서 돈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집주인이랑 신랑이 하고 있는 그 라틴계 여자애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그 미래의 이자키에를 죽일 스파이더 걸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마담 웹이 아까 전에 그 팀장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팀장이 죽어서 이제 거기 지역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고속버스를 타러 갑니다. 고속 지하철인가요? 네, 지하철 같은 데를 타러 갔는데 거기에 마침 이 세 명이 모인 거야. 그 지하철에, 같은 지하철에 이 세 명과 마담 앱이 같이 지하철에 타요. 같은 지하철에.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개불편한 게 나오는데 마담 앱이 딱 타고 흑인 여자애가 딱 앉아요. 그러면은 걔에 대한 죽음이 보여요. 몇 분 뒤에 이자키엘이 와서 얘를 목 졸려서 죽입니다. 액션도 없어. 그냥 가갖고 빡 들고 죽여요. 그리고 그 옆에 앉은 라틴계 여자애가 있거든요. 그 여자애도 그냥 뭐 집어 던져 죽여요. 그 앞에 있는 또 그 금발 백인 여자애 걔도 죽여요. 이거를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계속 도르마무예요. 도르마무. 계속. 근데 이 도르마무 할 때 핑 하면서 나오는 그 사운드 있죠. 이게 너무 공포스러워요. 워! 하면서 놀리는 거 있잖아. 워! 하면서 막 조용히 있다 삥! 이렇게 있다가 워! 하는 거. 이거를 한 3-4번을 보여주는데 이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되게 괴기해요.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요, 나는. 뭐 할 때마다 탕! 하면서 막 죽이고 딱. 그리고 또 있다가 갑자기 휘! 하다가 또 워! 놀리고. 이게 정말 족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자키 와서 이 3명을 죽인다 라는 걸 이제 마담 앱이 알게 되니까 고민을 합니다. 얘네를 살릴지 말지 고민을 하다 결국은 살립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셉치고 얘네들한테 니네들 살고 싶으면 나 따라와 하면서 막 야, 특수 상황이야 하면서 막 나 구급대원이고 뭐 특수 상황이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하면서 이 3명을 끌고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자키엘이 쫓아오죠. 그때 이자키엘의 모습을 보는데 스파이더맨처럼 이제 벽에서 이제 기어오는데 슈트가 약간 그 스파이더맨 2099 같은 슈트? 솔직히 자세히 안 보면 스파이더맨 슈트 같지도 않아. 진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제대로 이렇게 풀샷으로 뚱 하면서 이렇게 풀샷으로 보여주지도 않아요. 응. 그래서 쫓아오는데 이제 마담 앱이 어떻게 해갖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예, 그것도 말이 안 돼. 미래 예지만으로 그걸 어떻게 도망을 가? 그래 아무튼 도망을 갑니다. 근데 스파이더맨급의 능력이 있는 애가 그걸 못 잡아? 진짜 이해 안 되거든. 맞아요. 전체적으로 화면이 너무 어두워서 얘네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액션씬 제대로 된 것도 뭐 그냥 한 대 빵 치고 빵 타야 날라가고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도망가는데 뭐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뭐 서로 치고받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쫓아가다가 뭐 화물 맞아서 떨어지는 이자키엘. 도망가다가 뭐 예지 능력을 위해서 이렇게 피하니까 건물 때문에 처박히는 이자키엘 이런 거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자키엘이 얘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라디오가 나온 게 아니라 마담 웹이 여자의 3명을 납치했다 이런 식으로 라디오가 퍼집니다. 그래서 마담 웹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이제 어머니한테 보내고 너희들이 진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데리고 왔는데 얘네들 부모님이 다 좀 사연이 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사고에 빠져갖고 온 여자 금발머리 여자애 걔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약간 쩌리 취급 당하고 있어. 쩌리.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얹혀 사는 못난 미운 오리 이런 느낌이에요. 흑인 여자애는 부유한 집안에서 살아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중국 가서 이상한 뭐 사업을 해. 그래서 집에 동네에 없어. 미국에 없어. 그리고 라틴계 여자애는 아버지가 저 불법 체류 때문에 잡혔어. 자기까지 잡히면 안 된대. 그래갖고 그 지랄 떤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 부모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청소년들인데 제대로 된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부모한테 맡겨둘 사람이 없는 거야. 마담에 또 지금 막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산속에 갑니다. 어느 산속에 가서 뭐 애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서로 한 번씩은 만난 적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정보들을 이제 취합을 하다 보니 스파이더가 거미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거미 능력으로 엄청 뛰어다니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뭐 이런 얘기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마담 앱이 옛날에 엄마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수첩 같은 게 있는데 그 영화 초반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첩이 생각이 난 거야. 거기에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페루에 뭐 아나킨지 아냐킨지 뭐 정확히 내가 모르겠는데 땡땡이에요. 근데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 집단이 거미 능력을 사용하면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다이어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담 앱이 엄마를 되게 싫어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나를 가진 상태로 페루를 가서 거미가 얼마나 좋으면 거기 가서 나를 가진 상태로 가갖고 나를 거기서 낳고 그러다가 엄마가 죽어. 나는 결국은 양 엄마 양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지만 우리 친엄마는 나보다는 거미가 더 좋았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 살았을 거고 그 다이어리 한번 보고 그냥 치웠던 그런 아픔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다이어리 내용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여기서 걸스카우트 짓 하고 있어. 여기 대사입니다. 예, 대사예요. 니네 어디도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3시간만 있어. 걸스카우트 하고 있어. 절대 나다니지 마. 그래 놓고 나는 3시간만 좀 생각 정리 좀 하고 올게 하고 이제 자기 집에 가서 그 다이어리 봅니다. 그러다 페루에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어머니의 다이어리 뒤지다 보니까 어머니랑 그리고 그 이자키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자키엘이라는 사람이 엄마랑도 연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걸 알리러 3시간 뒤에 이제 애들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3시간 동안에 그 마담 앱이 뭐라 그랬죠? 절대 나다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그냥 걸스카우트 짓 하고 있으라고 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바람 캐릭터인 흑인 청소년 하이틴이 야 여기에서 500m만 걸어가면 레스토랑 있다. 내가 쏠 테니까 가서 거기서 밥 좀 먹고 오자. 그런데 처음에는 애들이 야 그러지 말랬잖아. 그런데 야 내가 쏜다고. 야 이제는 우리가 그 여자한테 의지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서로가 우리가 서로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납득을 합니다. 오케이? 이러면서 3명이서 레스토랑에 당당히 들어갑니다. 예, 레스토랑에 당당히 들어가서 막 이빠이 시켜요. 막 이빠이 시키고 거기에 또 마침 또 젊은 또 하이틴 남자애들이 또 거기서 이제 딱 눈길을 딱 추파를 던지니까 이제 또 같이 합석하갖고 막 하는데 이제 마담 앱이 찾으러 왔죠. 마담 앱이 찾으러 왔는데 이 여자애들이 진짜 과간입니다. 자리에 없으니까 마담 앱이 이제 좀 예지 능력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이제 찾으러 다녀요. 근데 거기서 그 레스토랑에서 막 테이블 위에서 막 브리트니 스피어스 맞나요? 톡신 맞나? 톡신이 톡식이 이거 누구 노래입니까? 이 톡식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인가요?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 그때 당시에 2002년인가요? 그때 가장 핫한 노래 톡식. 거기서 막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뭐 떡상 할 거다 하면서 그때는 당시에 톡식이 이제 신세대 가요였나봐. 그 노래에 맞춰서 막 빵댕이 흔들면서 막 서로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얘네가 죽을 뻔한 애들이 많나. 그래서 난 솔직히 여기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면은 그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곡들 막 넣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응답하라라든지 아니면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뭐 이런 것처럼 넣잖아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감성이 있잖아. 근데 그거는 일부러 껴넣은 것 같아. 그 톡식 말고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니까 굳이 꾸역꾸역 넣는 듯한 정말 맞지도 않은 분위기야. 지금 애들이 죽고 막 도망다니는 상황에 무슨 톡식이야.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톡식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애들을 찾으러 가면서 그 미래를 보고 마담 앱이 걔네를 찾으러 레스토랑에 뛰어가고 운전하고 가는데 그 노래가 계속 나와요. 아니 존나 긴장한 상황인데 무슨 톡식이야. 말도 안 되잖아요. 아무튼 결국에는 그 이자키엘이 그 프로그램 써갖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결국은 이제 도망을 가요. 차로 그냥 밀어버려. 차로 밀어갖고 얘네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모텔에 갑니다. 모텔을 가요. 모텔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정신 차리자. 니들 씨발 지금 톡식 하면서 빵댕이 흔들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니네들 얘기해봐.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 어디 계셔? 그때부터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죠. 우리 엄마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부모님은 중국에 있고, 뭐 우리 아버지는 불법 체류자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되게 어이없게 말 좆도 안 듣는 애들이 마담에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이지라 하는 거야.
아까 전까지만 해도 막 족도 안 들으면서 막 톡시대 빵댕이 막 흔들고 있는 애가 우리 보고 자기 보고 보호를 해달래. 생각이 많아집니다, 마담앱이. 그리고 애들 자게 만들고 이제 마담앱이 결심을 한 듯이 옷이랑 막 챙겨갖고 또 운전해서 아까 사고 났던 그 레스토랑 갑니다.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이자키엘의 그 내면과 마주쳐요. 그러니까 이자키엘이 거기 없는데 서로의 이 내면이 마주쳐서 서로한테 질문 응답을 난 그것도 말이 안 돼. 솔직히 무슨 뭐 내면에 뭐 그걸 합니까?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모텔에 오자마자 애들한테 노래 키면서 애들을 아침이야 해가 중천이야 이지랄해요. 그러면서 중천에 뜨자마자 밥 한 술 안 뜨고 가르친다는 게 CPR. 아 이거 진짜입니다. 그 눈 뜨자마자 밥 한 술 안 뜨고 저 후레이크 뭐 우유에 타먹는 후레이크 뭐 이게 아니라 CPR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CPR을 왜 가르치냐면 마담 앱이 이자케를 그 만나서 싸우다가 아니 싸운 것도 아니야. 잡혔어. 이게 잡혔는데 아까 전에 잡히면은 그 마비가 되는 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딱이 맞았는데 마담 앱은 좀 버텼어. 괜찮아졌어. 중성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거 되면은 심정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심정지가 될 수 있으니 CPR을 배워두자. 왜냐? 마담 앱은 구급대원이잖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CPR을 막 가르쳐요. 그러면서 애들이 열심히 해. 애들이 열심히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흑인이가 바람 캐릭터인 그 흑인 친구가 딴 건 모르겠는데 좋은 선생이 될 것 같네요. 딱 이렇게 츤데레처럼.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좋은 선생이 될 것 같네요. 딱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네가 마담 앱에 절대적인 신뢰를 합니다. 아니 12시간 전에는 말 쌩 까고 레스토랑 가서 빵댕이 흔들던 애들이 한 번 구해줬다고 완전 그냥 절대적인 신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마담 앱은 결심을 해요. 엄마의 흔적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페루로 가게 됩니다. 근데 페루로 갈 때 얘네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페루는 뭐 가면은 애들 또 티켓도 끊어줘야 되고 한 명이 싸지 4명까지 끌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 3명을 누구한테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기느냐? 벤 파커한테 맡겨요. 근데 벤 파커한테 맡기는데 벤도 얘네를 좀 수용할 수가 없는 게 마침 벤 파커도 자기 그 제수씨 자기 제수씨가 임신을 했어. 자기 제수씨가 임신을 한 상황에서 그 임신한 제수씨가 벤 파커의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벤 파커가 일단은 내가 맡아두고 있을 테니까 조심하게 갔다 와. 이래갖고 이 여자애가 페루로 갑니다. 근데 페루로 가서 뭔가 뭐 탐험을 하고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게 없어요. 도착해서 대충 이쯤인가? 오지야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한 늙은 남자가 탁 나타나요. 누구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 너희 어머니에게 말했지. 너는 여기 올 운명이라고. 운명이 되면 여기로 이끌어줄 거라고. 아니 어떻게 알아 개딸인지. 처음 봤는데. 아니 서로 일면식도 없는데 당연히 그 카산드라의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데리고 가요. 동굴로 데리고 가. 아무 그것도 없이 데리고 가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 어머니한테도 그 거미줄을 물렸지. 그래서 너가 전이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안 해. 어머니한테 물렸지. 끝. 근데 그 와중에 죽었지. 거기서 나왔지. 너는 그거에 영향이 있는 아이니 뭐 미래 예지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능력을 얻게 되면은 너가 그 큰 책임을 갖게 큰 책임인가요? 거기서 뭐 비슷한 대사긴 나와. 큰 책임과 그걸 짊어질 용기인가? 뭐 아무튼 뭐 그게 있으면 너는 큰 힘을 얻게 될 거야. 딱 이지라하는 거야. 그 너무 진부하죠. 예, 되게 진부한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또 갑니다. 예, 그래서 뭐 몰라 능력을 뭐 쓰는 그것도 배우지도 못해. 그냥 그만만 듣고 다시 와요. 예, 이해가 안 돼. 나였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능력을 쓰죠? 어떻게 해야 능력을 각성하죠? 이런 걸 물어볼 텐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페루에서 이제 벤 파커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벤 파커의 제수씨 이제 만삭이잖아요. 갑자기 2주 후에 이게 분만인데 양수가 터진 거야. 그래서 벤 파커도 어쩔 수 없어. 이 여자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돼. 근데 이 병원을 갈 때 애들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애들 같이 데리고 가는 와중에 CCTV 찍힌 거야. 그 흑인 바람 같은 여자의 얼굴이 찍힌 거예요. 그래갖고 또 이제 이자키엘이 또 그 시다바리가 이제 검색해갖고 키에 드디어 애들 찾았어요. 어디로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막 이지라 하니까 이자키엘이 또 쫓아오죠.
막 옵니다. 와가지고 차량이 이제 딱 서 있을 때 이제 딱 노려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마다맵이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있었던 애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상황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걔네가 떠나기 전에 119를 불러놨던 거예요. 그래서 119가 이 벤파커의 집에 왔는데 똑똑똑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맵이 그 앰뷸런스 차를 탈취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갖고 이제 이자키엘이 이 가족을 딱 급습할 때쯤에 차량으로 밀어버립니다. 이 영화에서 액션 없어요. 대부분 다코타 존스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차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2번이나 차로 밀었죠. 차로 밀어버리고 이제 벤 파커는 가라 그러고, 벤 파커는 제수씨 데리고 와서 분만하라 그러고 애들을 데리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이제 미래를 보죠. 미래를 보면서 어떤 폭죽 가게 이게 이런 데로 갑니다. 가서 폭죽을 막 터뜨려서 이걸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이 폭죽이 어디로 날아갈지 아니까 이걸 이자키엘이 움직임을 맞추는 거야. 미래를 보면서. 그러니까 서로 주먹 다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는 거야. 그냥 미래에 지향적으로 폭죽이 퓨 해서 빵 때릴 거고 퓨 때려서 빵 때릴 거니까 그쪽으로 이자키엘이 유도한다 이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스파이더 거미한테 물리면은 우리가 다 알잖아. 스파이더 센스가 있잖아요. 그걸 못 피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이자키에 다 쳐맞습니다. 깔끔하게 싹 다 쳐맞아요. 정말 난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야 이 스파이더 센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좀 싹싹싹 좀 피하고 거기에서 좀 다가오는 공포라든지 스릴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다 쳐맞아. 아니 뭔 빌런이 이렇게 약해? 웹슬링 거미줄 없어. 하다못해 거기서 거미줄 쏘는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헬기가 올 때까지 119에 전화해서 우리 헬기로 태워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헬기 올 때까지 옥상으로 가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헬기가 오자마자 이제 이자키엘에 의해서 폭파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되게 위험한 상황이야. 흑인 여자애는 저기에 매달려 있고 백인 여자애는 싸우다가 저기 걸려 있고 또 동양이 아니라 라틴계 애는 저기 바닥에 있고 자기 몸은 하나잖아. 마담에 혼자라서 얘네 셋을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이자키엘이 막 넌 그래서 뭘 할 수 있지? 미래의 예지로는 쟤네들 다 살릴 수 없어. 막 이지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중년 아저씨 스파이더 아저씨가 가르쳐준 그 대사가 나옵니다. 뭐 네가 그걸 책임질 각오가 돼 있으면 큰 힘이 너에게 발현될 거다 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몸에서 마담이 분신술을 씁니다. 그림자 분신술로 몸에서 영혼이 육체에서 영혼이 3개로 팡 갈라지더니 줄로 연결된 마담의 한 명은 저기 흑인 도와주고 여기서 링크된 영혼이 한 명은 금발 도와주고 여기 있는 링크된 애는 저 라틴 애 도와주고 내 손을 그것도 도와주는 것도 그거야. 내 손을 잡아. 다 내 손을 잡아. 이 뭔 개? 아무튼 뭐 이렇게 도와주고 나서 이제 이자키 싸우다가 미래를 볼 줄 아니까 그 건물 끝에 큰 간판이 있어요. 큰 간판. 그 큰 간판이 이제 무너져 내릴 걸 본 거야. 그래서 이 다코타 존스이 그걸 유도해서 간판을 무너뜨려서 이자키를 잡는다, 죽인다라고 보는 게 맞나? 아무튼 뭐 잡는다, 죽인다 뭐 이렇게 되는데 스파이더 센스가 없나? 아니 난 어떤 빌런도 그렇게 깔려 죽는 거는 저 닥터 스트레인지 2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캡틴 마블이 깔려 죽는 거 이외에는 처음 봐요. 그리고 난 제일 헛웃음 친 게 그거야. 마다맵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마다맵이 장님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할머니인데 이게 눈을 이렇게 가리고 나오잖아. 이게 장님 아니야? 거기서 장님이 됐다 뭐 이런 표현은 안 하는데 장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다맵은 지금까지 나온 다코타 존스는 장님이 아니었어요. 장님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애들을 구하고 이자키가 싸우다가 바다로 떨어지거든요. 바다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마다맵이 왜 장님이 된지 나옵니다. 바닷속에 딱 들어가서 꼴꼴꼴 하고 이제 가라앉히고 있는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싸웠던 장소가 폭죽 창고라고 그랬죠? 폭죽이 삥 와갖고 바다를 뚫고 마담의 저 미간을 관통합니다. 빵! 그러면서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위대한
그 3 스파이더맨 여자애들 마담 웹을 건져 올려요. 그리고 얘네들이 배운 게 뭡니까? 얘네들이 뭐 배웠어요? CPR 존나 합니다. 캐시 안돼, 캐시 죽지마, 캐시. 그렇게 살아나요. 그렇게 삽니다. 이 CPR이 그거를 위한 빌드업이었던 거지. 그걸 위한 빌드업. 그리고 나서 딱 이제 병실에서 눈을 뜨는 캐시. 눈 이렇게 리신 돼갖고 이제 붕대 감겨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호사가 딱 그 옆에 이제 흑인 스파이더맨, 라틴 스파이더맨, 금발 스파이더맨 3명이 딱 있어요. 캐시 우리가 해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간호사가 딱 들어와요. 캐시씨 여기 직계 가족인가요? 이게 얘기하니까 캐시가 네 가족이에요. 니네 만난 지 지금 이틀도 안 됐거든? 아 이틀은 너무 넘었구나. 페루 갔다 왔으니까. 니네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 야 일주일 만난 사이에 가족이 돼버렸어. 그래 놓고서 이제 금발 여자애가 딱 그럽니다. 캐시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필요한 건 여기 다 있어. 와, 자 국경을 넘는 인종을 초월한 부모님이 걔네들이 부모 안 계시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걔네 부모님 다 살아 계십니다. 흑인 친구도 부모님 다 살아 계시고요. 저 금발 여자애들도 이혼하긴 했지만 엄마 아빠 다 있고요. 그 라틴계 여자애들도 아빠는 존재합니다. 죽진 않았어요. 근데 어느샌가부터 얘네가 가족이야. 같이 삽니다. 맨 마지막에 같이 사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같은 장소 캐시 집에서 딱 이제 뭐 사갖고 와갖고 막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거 나르면서 뭐 마담한테 캐시 뭐 좀 사왔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았는지 뭐 미를 봤는지 모르지만 거기 맛있는 데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 엑스맨 프로페서 X 같이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이 움직이는 의자 있죠. 이 좌우 스틱하는 거. 이거 딱 이렇게 검은색과 빨간색 선글라스 딱 끼고 거기 맛있지 이지랄. 그러고 끝나요. 그러고 끝나. 거기서 꾸역꾸역 넣은 장면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마담의 초반에 그런 얘기 있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캐시가. 제수씨, 그러니까 벤파커의 제수씨가 있는 파티에서 여자들끼리 모여갖고 게임을 하자는데 그 게임이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게임이야. 아니 근데 난 미국 해외 밈을 모르겠는데 애 이름까지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까? 난 처음 봐. 아니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를 여는데 여자들끼리만 모여서 우리 게임을 하죠. 우리 무슨 게임 할까요? 이 아이의 이름을 맞춰볼까요? 어떻게든 씨발 얘가 피터 파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난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걔가 피터 파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뭐 영화를 제대로 집중해서 본지도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피터 파커인 거는 나중에 가면 알아. 근데 피터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얘가 피터 파커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꺼내서 그 장면을 굳이 끼워 넣었다라는 게 진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보지 마세요. 그냥 다 말했으니까 그냥 이 이상 그 이하도 없는 딱 그 정도의 스토리고 진짜 볼 거 없어요. 뭐 발차기 한 번 없습니다. 그 흔한 날라까기조차도 없고 그 흔한 훅훅 탁탁 팡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 막 뭐지? 캐시를 냅둬 훅훅 훅팡 뭐 이런 장면도 없어요. 이야텅 자동차로 빵 이게 끝이에요. 정말 액션이 없기 때문에 안 보시는 걸 차라리 캡틴 마블의 더 마블스를 2번 3번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영화는 뭐 솔직히 호불호가 갈린다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영화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